안녕하세요, 주일입니다. 오늘은 의정부 영상 미디어 센터에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인 이 캐논의 5D 마크 III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카메라는 보시다시피 렌즈 교환할 수 있는 DSLR 카메라고요. 예전에는 사진 찍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10몇 년 전부터는 동영상 기능도 좋아서 많은 영상 제작자들이 캠코더가 아닌 이런 DSLR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화나 필름 느낌을 내는 영상을 쉽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캠코더보다는 원래 영상 제작용이 아닌 사진 촬영용이기 때문에 오래 못 찍는다든가 아니면 초점 이동이 느리다든가 하고요. 특히 이 오두막3는 타사에 비해서 오토포커스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영상미, 때깔 좋고 색감 좋고 영화 같은 영상을 찍고 싶은 분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요즘 카메라에 비해서 FHD까지만 찍기 때문에 해상도에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캐논 제품이 렌즈가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느낌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렌즈를 교환하시면 느낌 많은 영화 느낌에 가까운 필름 룩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캐논 5D 마크 III 외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저 바디 캡을 열고 렌즈를 추가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렌즈 릴리즈 버튼을 눌러서 결합할 수도 있고 뺄 때는 버튼을 누르고 렌즈를 반대로 돌리면 되죠. 저 왼쪽에 보이는 셔터 버튼이 있는데 보통 사진 찍을 때 쓰고 동영상을 찍을 때는 후면에 있는 스타트 스탑 녹화 버튼을 따로 누릅니다. 그리고 셔터 버튼 뒤에 저 다이얼로 여러가지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각종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는 액정 화면이 있습니다. 저 액정 화면의 값을 보면서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 같은 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명이나 마이크를 달 수 있는 하슈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모드 다이얼이 있습니다. 모드 다이얼은 카메라를 촬영할 때 완전 자동으로 놓을 건지 완전 수동으로 놓을 건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인 조리개 우선 모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같은 자기가 찍는 상황에 맞는 모드를 바꿀 수 있고요. 그 아래는 전원 스위치도 있죠. 후면에는 여러가지 기능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뷰파인더, 사진 찍을 때 눈을 갖다 대고 볼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그 아래는 보통 동영상 찍을 때 보는 라이브 뷰용 모니터가 있습니다. 뷰파인더 옆에는 녹화 정지를 할 수 있는 동영상 버튼이 있고요. 사진 모드와 동영상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도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동그란 다이얼은 여러가지 값을 바꾸거나 메뉴를 이동할 수 있고요. 그 위쪽에 조그만 조이스틱도 마찬가지로 메뉴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정 화면 왼쪽에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재생을 한다든가 사진을 리뷰하다가 확대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뷰파인더 왼쪽에는 가장 많이 쓸 메뉴 버튼과 액정 화면에 촬영 중인 정보를 띄울 수 있는 디스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카메라 왼쪽 커버를 열면 미니 HDMI 단자, 마이크나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는 잭도 있고요.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USB 포트도 있고 컴퓨터나 리모컨에 연결할 수 있는 단자들도 숨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메모리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CF 방식의 메모리 카드고요. 하나는 SD 방식의 메모리 카드입니다. 아래쪽에는 배터리실 커버가 있고 삼각대로 연결할 수 있는 삼각대 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오두막 사용법은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대부분 비슷합니다. 사진에서 자동으로 놓고 찍으면 일반 디카를 찍듯이 막 셔터만 눌러도 되고요.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동으로 선택해서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굳이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수동 설정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더 잘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동보다 수동 설정으로 촬영하는 법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원을 켜겠습니다. 예,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타나 있는데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초점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보면 렌즈 자체에 AF와 MF가 써 있죠. AF는 오토포커스고요. MF는 매뉴얼 포커스, 즉 수동 촬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피사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싶을 때 자동으로 놓으면 어지간하면 잘 맞긴 한데 정확하게 상이 맺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작품을 찍을 때는 보통 전문가들은 매뉴얼 포커스로 놓고 앞에 있는 포커스 링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지점에 맞추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네, 한번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카메라와 렌즈를 차례로 초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렌즈에 초점이 맞았죠. 멀리 있는 카메라에 초점이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피사체의 초점이 맞도록 수동으로 포커스 링을 돌려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초점을 수동으로 맞출 경우에는 되게 느낌이 좋고 영화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지점에 안 맞고 앞뒤로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초점 맞출 때는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오두막은 그렇게 오토포커스가 좋은 게 아니라서 이렇게 사진 찍듯이 여기 AF 기능으로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춘 이후에 영상을 촬영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스마트폰처럼 자동으로 오가는 그런 식의 오토포커스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 AF 온으로 멀리 있는데 초점을 맞춰 놓고 이제 영상을 촬영하면 되겠죠. 네, 일반적인 오토포커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 노출을 바꿔보겠습니다. 노출은 이 밝기를 말하죠. 그래서 밝기라는 게 꼭 밝게 찍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밝게 찍을 수도 있고 어둡게 찍을 수도 있는데요. 노출을 조절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리개, 두 번째는 감도, 세 번째는 셔터 스피드입니다. 여기 다이얼을 돌리시면은 여기 숫자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조리개를 완전히 조였기 때문에 아주 밝게 빛나는 저 전등 말고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조리개를 조금씩 열면 어두웠던 곳이 밝게 비치겠죠. 이런 식으로 열고 닫음으로써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바로 이 조리개고 아이리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ISO인데요. 여기서 ISO를 누르고 이렇게 감도를 조절하면 밝아지죠. 밝아지지만 이때 영상을 비교해 보면 앞에서 찍었던 거에 비해서 훨씬 지글거리는 노이즈가 보이실 겁니다. 감도는 억지로 빛을 증폭시켜서 밝게 만드는 것이라 조리개를 조절해서 빛을 조절하는 것에 비해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찍어야 되는 경우 말고는 감도를 조절해서 노출을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장면 안에서 감도를 바꾸지 않고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도는 가장 낮은 숫자를 놓고 찍는 게 좋고요. 너무 어둡다고 해도 큰 숫자로 바꾸시면은 나중에 큰 화면으로 영상을 보면 지글거리는 노이즈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도는 보통 100에서 400 정도만 놓고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셔터 스피드인데요. 셔터 스피드는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말합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어두워지죠. 그 말은 빛을 조금씩만 받아들이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밝기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상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블러, 잔상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송 느낌의 영상을 찍고 싶다 그러면 60, 영화 느낌으로 찍고 싶으면 50을 두고 찍습니다. 그리고 60의 배수인 120과 비슷한 125로 놓고 찍어도 방송 느낌은 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높으면 영상이 되게 차갑게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선명하게 봐야 되는 스포츠 영상에는 어울리지만 영화 같은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담고 싶다 그러면 이 숫자를 낮춰주시되 영화는 50, 방송은 60을 놓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느낌을 내고 싶어서 50분의 1초 셔터 스피드를 놨습니다. 밝다 어둡다고 생각해서 셔터 스피드를 맘대로 조절하시면 영상 자체의 움직임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색감을 결정짓는 색온도, 화이트 밸런스를 바꿔보겠습니다. 위쪽에 화이트 밸런스 버튼을 누르고 다이얼을 함께 돌리면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AWB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라는 의미고 자동으로 그 공간에 색온도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 옆은 태양광, 햇빛에서 찍을 때는 이걸 놓으면 되고요. 그늘에서 찍을 때는 이 설정, 흐린 날은 오히려 색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텅스텐, 우리가 보통 백열등이라고 말하는 등은 색온도가 3500 정도이기 때문에 이 낮은 색온도로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을 바꿀 수 있고요. 화이트 밸런스에서 여기 K 값을 수동으로 바꾸면 특정 값을 지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광원의 성격을 안다 그러면 여기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재생을 해볼게요. 재생은 이쪽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찍었던 거고요. 재생. 네,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잘 되죠? 다음 영상으로 전환할 때는 이 다이얼을 돌려서 이동할 수 있고요. 위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사진의 경우는 확대할 수 있습니다만 동영상은 특별히 확대를 해서 본다는 건 의미가 없겠죠. 대신 이렇게 해서 여러 파일을 이동하면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조이스틱으로 메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카메라 모드로 가고 싶으면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촬영할 때 여러 가지 정보, 속성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이 해상도가 어떤지, 프레임 수가 어떤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촬영하면 이런 게 거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인포 버튼을 눌러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가 나오고요. 깔끔합니다. 여기 하나씩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 중에는 이 정도만 띄워놓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조리개 값, 셔터 스피드, 감도, 배터리 잔량 이 정도 확인하시면서 보면 영상 찍기엔 충분하죠.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찍고 있는지, 어떤 설정으로 찍고 있는지 보려면 이렇게 정보를 많이 띄우시면 좋고, 아예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띄워서 노출이 어떤지, 빛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도 보면서 확인하면서 찍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렌즈 교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렌즈 후드를 열고요. 여기 주의하실 건 거울과 센서가 바로 외부에 노출되면 먼지나 습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깨끗한 곳에서 하셔야 되고, 바람 불고 먼지가 나는 곳에서 작업하시면 카메라가 훼손될 수도 있고 영상에 잡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2470 렌즈 갈아 껴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점이 있죠? 그리고 이 렌즈에도 빨간 점이 있습니다. 이걸 기준 삼아서 여기를 넣고 돌리면 딸깍하고 장착이 됩니다. 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뺀다. 렌즈 캡이 있고요. 이쪽도 뚜껑이 있으니까 꼭 닫아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겠죠. DSLR 카메라는 렌즈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정부 영상 미디어 센터에 있는 렌즈 3가지의 화각과 심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건 2470이라는 표준 줌 렌즈고요. 이걸로 영상을 찍으면 이 정도 느낌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게 24mm 화각이고요. 70mm로 줌을 해서 당겨보면 이 정도로 당겨 찍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 있는 렌즈 초점을 맞췄다가 뒤쪽 렌즈로 초점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볼 듯한 그런 포커스 플레이, 초점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심도가 되게 얕죠. 지금은 제가 조리개를 2.8로 놔서 그렇고요. 2.8보다 위 숫자로 올라간다면 동시에 두 개가 잘 보이는, 다시 말해서 깊은 심도로 촬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1635라는 광각 줌 렌즈입니다. 이 렌즈의 범위를 보시면 아까에 비해서 책상 두 개가 거의 한 번에 이동 없이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찍히죠. 그래서 좁은 곳에서 찍을 때 아주 좋고요. 망원으로 당겨봤자 아까 2470으로 찍은 것보다 멀리 찍힙니다. 여기서 초점을 맞춰보자면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워낙 심도가 깊기 때문에 초점을 이동하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이 보입니다. 35mm로 바꾸면 그제서야 조금 초점 이동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심도 얕은 영상을 찍기에 좋진 않지만 좁은 곳에서 넓게 찍는 용도로는 아주 유용하겠죠. 지금은 가장 많이 쓰는 70-200 줌 렌즈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70mm에서 200mm니까 아까 2470 이후의 범위로 촬영할 수 있는 줌 렌즈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이게 70mm의 화각입니다. 아까 이 정도로는 촬영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200mm로 줌을 더 당기면 이 정도로 가깝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줌 렌즈로 이렇게 먼 곳을 당겨 찍을 때는 이 70-200 렌즈가 유용합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삼각대에 놓고 찍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림이 심해집니다. 그게 줌 촬영의 위험성이자 특성이거든요. 자, 이게 MF고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초점을 날리는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망원 렌즈는 흔들림이 심해져요. 멀리 있는 걸 당겨 찍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영상은 크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켜시면 흔들림이 좀 덜 들어간 영상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드 강도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테빌라이저 없는 줌 촬영입니다. 지금은 스테빌라이저를 켜지 않고 찍는 200mm 영상입니다. 스테빌라이저를 켭니다. 흔들림이 많이 안정화됐죠. 하지만 렌즈의 모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조금씩 들립니다. 별도의 마이크를 쓰면 들어가진 않겠지만 계속 거슬리네요. 모드 2로 놓겠습니다. 예, 좀 움직임이 들어가죠. 두 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쓰는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화질을 고를 수 있습니다. 화질은 사진 화질을 말하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쓰는 JPG의 화질을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본 화질이라고 할 수 있는 로우 파일의 화질도 고를 수 있습니다. 재생시간은 사진을 찍은 이후에 모니터링하는 시간이고요. 촬영 후에 몇 초 동안에 떴다 사라질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조작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 보정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노출 보정은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 같은 걸로 밝기를 조절할 수 없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감도는 얼마나 깨끗하게 찍느냐고요. 어두울 때는 감도를 높여서 찍을 수는 있지만 너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화질에 지글거리는 노이즈가 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일반적으로는 낮은 숫자의 감도를 놓고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자동 태양광, 그늘, 흐림, 텅스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K의 설정을 놓고 직접 원하는 색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리 하얀색 사진을 찍어 놓은 다음에 저기서 커스텀 색온도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진이 없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찍는 이미지의 색감, 느낌을 고를 수 있는 픽처 스타일 화면입니다. 여러 가지 바꿔서 상황마다 이게 색감을 입히고 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편집 때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보통 표준 내지는 그냥 중성적인 뉴트럴로 찍습니다. 그리고 오토포커스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동영상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사진 찍을 때 자동으로 어디에 기준을 잡고 초점을 맞추느냐인데 저기 라이브 모드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다니면서 초점을 맞춰주고요. 얼굴 표시 같은 L자가 그려져 있는 저 얼굴 아이콘인데 저걸 선택하면 사람의 얼굴을 기준으로 추적합니다. 그리고 격자 표시는 촬영하는 화면에 3등분 선이라든가 대각선을 띄워놓고 구도 잡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녹화 크기는 해상도를 고를 수도 있고요. 프레임 수를 고를 수도 있고 올 I나 IPV 같이 코덱의 압축 정도를 고르기도 합니다. 당연히 고화질로 가려면 저압축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녹음은 동영상에 들어오는 소리의 음량, 볼륨을 조절하는 건데요. 자동으로 놓고 찍으면 너무 큰 소리는 작게 만들어주고 너무 작은 소리는 크게 키워주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꼭 원하는 볼륨에 맞춰서 녹음해야 될 때는 수동으로 놓고 찍으시고요. 그리고 내 귀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오디오 레벨 미터가 움직일 때 0까지 가는 건 아주 위험하니까 그 밑에서 움직이는 정도, 마이너스 12에서 0 사이에서 움직이는 정도가 늘 유지되게 볼륨을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네, 타임코드는 영상을 촬영할 때 시간이 계속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절대적인 시간인지 아니면 지금 촬영하는 시간인지를 고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동영상 촬영 버튼을 후면에 있는 스타트 스탑 버튼으로만 할지 아니면 앞쪽에 있는 셔터 버튼도 사용할지를 고르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촬영하다 보면 작은 화면으로 부족하니까 큰 화면을 갖다 붙이고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HDMI로 연결한 모니터, TV에만 영상을 내보낼지 아니면 카메라에도 동시에 출력을 할지 고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오토포커스가 어느 정도 감도로 움직이고 뭘 따라다닐지 상황마다 고를 수 있는 화면들인데요. 보통 동영상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파일이 있는데 실수로 지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우면 안 되는 파일들은 여기서 보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찍힌 사진을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할 때는 원하는 사진 한 장 혹은 복수의 사진을 지울 수도 있고요. 전체를 한 번에 지울 수도 있는데 보통 한 번에 전체를 지울 때는 포맷 기능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생 메뉴입니다. 재생할 때 관호출로 하얗게 날아간 지점을 재생하는 영상 위에 보여줄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재생할지를 고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토포커스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재생할 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격자 표시도 마찬가지로 재생하면서 참고하는데 보통 촬영 모드에서만 중요하니까요. 히스토그램은 화면 속에서 밝기, 노출이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인 그래프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재생할 때 어떤 숫자가 뜰지 아까 촬영할 때처럼 타임코드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찍은 사진을 확대하는데 몇 배까지 키워서 확인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 할 때 쓰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에 저장할 때 특정 폴더 이름을 정해 줄 수도 있고요. 파일명 규칙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두 개 꽂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 개가 꽉 차면 다음 메모리 카드로 이동을 할지 아니면 동시에 저장을 할지 이런 기능들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파일명을 새로 붙여주는 게 좋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파일 번호를 리셋을 하시면 초기화 되잖아요. 그럼 다시 뭐 001번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예전에 찍었던 파일을 덮어 씌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 구분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리셋 기능은 매우 위험하다는 건 알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전원을 꺼주는 기능인데 배터리 수명을 생각한다면 촬영 도중에 자동으로 꺼지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밝기를 정할 수 있고요. 야외에서는 밝게 하지 않으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디오 형식은 NTSC를 고르시면 됩니다. NTSC가 아닌 팔 방식은 뭐 유럽이나 중국에서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 등은 NTSC를 쓰시면 됩니다.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캡을 열면 거울이 있고 그 안쪽에는 이미지 센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함부로 청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먼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뭐 바람을 분다든가 뭘로 닦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 있는 센서 클리닝 기능으로 진동으로 먼지를 떨어뜨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인포 버튼으로 LCD 화면에 어떤 기능들을 띄울지 전환할지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촬영할 때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저 인포 버튼을 번갈아 가면서 정보를 띄우고 감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촬영 모드는 왼쪽 위에 모드 다이얼 버튼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자주 쓰는 설정들, 뭐 조리개 값이라든가 색감 같은 거를 지정해 놓고 C1, 2, 3만 돌리면 바로 그 설정이 불러올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파일마다 메타데이터에 자기 이름을 넣어놓을 수도 있고요. 디지털 카메라도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면 업데이트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기능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연결한 렌즈에도 반도체가 들어있어서 업데이트가 되니까 제조사에서 새로운 업데이트 파일을 배포하면 이 메뉴에 들어와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 밖에도 ISO라든가 노출을 조절할 때 단계를 어느 정도 세분화할지 뭐 3분의 1 단계씩 움직일지 2분의 1 단계씩 움직일지 그걸 정할 수도 있고요. 브라켓팅이라고 해서 HDR 사진처럼 되게 폭넓은 어두운 지점과 밝은 영역이 다 잘 보이는 사진을 찍을 때 여러 장을 자동으로 찍는 브라켓팅이란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정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뷰 모니터로 볼 때 보통 화면 비율이 액정 화면과 다를 때 까만 화면으로 가려서 진짜 영역만 보여줄지 아니면 테두리로만 가려서 보여줄지를 결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용자 기능들을 다 지우는 초기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이 메뉴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많이 쓸 것 같은 기능들은 매번 저 위쪽에 있는 카메라, AF, 재생,
카메라 설정 이런 기능에 들어가지 않고 마이 메뉴에 몰아넣어서 더 빨리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정부 미디어센터에 있는 DSLR 카메라 OD 마크 3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영상을 찍다가 영화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 아니면 심도 얕은 영상을 찍고 싶다, 그럴 때 DSLR 카메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캠코더로 찍는 것과는 다른 느낌의 영상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